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목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신세계의 울산혁신점 계획안 발표 이후 지역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울산시의회 본회의에서도 신세계와 관련해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최근 신세계 복합쇼핑몰 계획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과 함께 신세계 고위층과의 협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세계가 울산 혁신도시 백화점 부지에 건립하겠다고 발표한 계획은 백화점이 아닌 상업시설입니다. 5개 층 이상, 13,000평 규모로 지역 내 백화점들보다 큰 상업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와 협의 없는 일방적인 계획 발표라며 울산시와 중구청이 반발했고 지역 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반발에 대해 국민의힘은 울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송철호 시장을 향해 공세를 높였습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3년이 넘도록 신세계 부지 개발을 위해 시장이 직접 나서서 한 일이 단 한 가지라도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례에 걸쳐 신세계 대표이사 및 임원진과 개발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면담을 통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복합 쇼핑시설 입점에 대해 울산시장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시장님도 스타필드 등 복합 쇼핑시설 입점에 반대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 시장은 복합 쇼핑시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과 함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 울산혁신점 계획안에 대해 우리 시는 중심 상업용지 개발은 반드시 주민들과 협의해 나가야 한다는. 울산시는 특별계획구역 목적과 개발 방향에 부합하면서 혁신도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건립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울산시장과 중구청장, 신세계 고위층과의 3자 협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현재 특별계획구역에 걸맞는 시설 건립을 위한 자체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결과가 나오면 신세계 측과 실무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어떤 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그런가 하면 박태환 중구청장이 어제 서울 신세계 이마트 본사를 방문해서 진정성 있는 상업시설 계획안을 제시하라며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신세계는 건축 설계 후 상업시설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맞다며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만간 협의 테이블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박태환 중구청장이 서울 신세계 이마트 본사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지난달 24일 혁신도시 오피스텔 건립 반대 범시민운동 5만여 명의 사무행지를 전달하기 위해 방문한 지 12일 만입니다. 박 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신세계가 밝힌 공식 입장이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신세계를 압박하기 위해 구청장이 먼저 나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간 것입니다. 30일 날 최종 안을 우리한테 제출해라고 하는 데에 따른 진정성이 없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박 구청장은 신세계 측이 올해 안으로 건축 설계를 실시한다고 밝힌 만큼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선 신세계가 진전된 안을 제시하기 전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던 단체 시위나 불매운동 등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신세계 결정권자의 인사 조치 후 업무가 파악될 때까지 말미를 주기로 한 것입니다. 업무 파악을 이야기는 들었지만은 전반적인 업무 파악도 안 되고 어제 첫 출근을 해서 이에 대해 신세계 측은 지난달 30일 공식 입장을 통해 사업 진행 의지를 전달하고 건축 실시 설계는 올해 안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설 규모에 대한 답변은 현재로선 단정적으로 결정하기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설계도 없는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최대치를 드렸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구체적인 상업시설 계획을 촉구하는 중구청과
건축 실시 설계 후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는 신세계. 서로의 입장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또 다른 협의 테이블이 조만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제3회 부유식 해상풍력 국제포럼이 어제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첫째 날인 어제는 에퀴노르 사우스코리아의 자크 에티엔 미셸 대표와 쉘코리아 오지원 사장이 기조연설을 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의 해상풍력 동향과 정책 방향을 소개했습니다. 둘째 날인 오늘은 현대중공업과 두산중공업 등 관련 기업들의 사업 발표가 이어 진행됩니다. 울산시는 기관과 기업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해상풍력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률이 97.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10월 4일 현재 전체 대상자 92만 5,800여 명 가운데 90만 5,600여 명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급수단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67.1%로 가장 많았고 선불카드 20.4%, 울산페이 10.3% 순을 보였습니다. 이의 신청은 6,316건이 접수됐습니다. 울산 지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72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울산 지역 일일 확진자 수는 4명으로 3명을 기록한 지난 7월 25일 이후 72일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울산은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5.3명으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고 인구 10만 명당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수준에 근접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확대 운영해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고 감염 확산을 차단한 점을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울산고속도로를 일반 도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윤덕권 시의원은 어제 열린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울산고속도로의 건설비는 844억 원인데 요금으로 회수한 금액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4,200억 원이라며 이제는 시민의 품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의원은 경인고속도로가 인천시로 이관돼 일반 도로화됐고 주변 지역이 개발됐다며 울산고속도로 역시 일반 도로화하고 주거단지와 첨단 산업단지가 함께 성장하는 스마트밸리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1년간 울산의 평균 아파트 값이 24%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9월 울산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전달보다 735만 원 상승한 3억 1,637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평균 아파트 값은 1년 전인 지난해 9월 2억 5,496만 원에 비해 6,141만 원, 24.1%가 오른 것이며 월간 평균 아파트 값은 지난해 11월부터 11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울산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억 2,246만 원으로 전달보다 449만 원이 올랐고 1년 전보다는 26.1%인 4,600만 원 상승했습니다. 동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일산 유원지로 지정된 일부 지역을 해제해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일산 유원지 상가 번영회 박병환 회장 등 6명은 어제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산 유원지는 지난 1973년 유원지 지정에 따라 규정된 시설만 건축이 가능하다며 건물의 90%가 모텔이나 식당 등 특정 업종에 편중돼 사실상 발전은 멈춘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산 유원지 지정 지역의 일부를 해제해서 일반 상업 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울산시에 요청했습니다. 울산의 한 중학교 재학생이 학교 폭력에 시달려왔다는 주장에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청와대 국민청원에 잇따라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자신의 피해자 누나라고 소개한 A씨는 SNS를 통해
하나뿐인 남동생이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에 따르면 피해 학생 B군은 지난 8월 말부터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가해 학생 C군으로부터 복부와 명치 등을 430차례 폭행을 당했고 폭행 장소는 학교 탈의실과 쉬는 시간, 점심시간, 피해 학생의 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폭행에 대한 자세한 경위 파악과 금전관계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으며 B군은 지난 3일 경찰에 C군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낮춰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물론 울산시 의회까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에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 북구 신도시의 한 초등학교. 이 학교는 학생 수 1,300명이 넘고 학급당 학생 수는 30.5명에 달해 과밀 학급 기준 28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울산 지역 과대학교는 초등학교 1곳, 과밀 학교는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7곳, 고등학교 6곳 등 모두 15곳에 이릅니다. 이처럼 과밀 과대학교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와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육 대전환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안전한 교육 환경의 구축 한 가지와 그다음에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주요한 여건으로 이제 학급당 학생 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울산시의회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김시현 시의원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상한하는 것을 국회가 조속히 법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 23.1명, 중학교 26.7명으로 OECD 평균인 초등 21.1명, 중학교 23.3명과 비교해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위기를 맞으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습니다. 울산은 OECD 기준에 학생 수가 많은 걸로 파악되고 있고, 코로나 사태가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는 점에서 학습 공백을 메우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초중등 교육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령 인구가 계속 줄면서 학교 증설과 교사 증원 등은 쉽지 않은 상황.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학급당 학생 수 20명 법제화가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 취약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와 작업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울산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남구 왕생로에 개소한 건강증진센터는 기초검진실과 상담실, 교육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센터는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과 공공과 민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취약 노동자는 50명 미만 규모의 사업장 종사자와 기간제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 등이 해당됩니다. 울산지방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회생 채무자 등 금융 취약계층 등을 위한 신용금융교육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개인회생과 파산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따른 것으로 실제로 지난해 울산지법에 접수된 개인회생 건수는 3,9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34%나 증가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신용회복위원회와의 협약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에게 신용의 중요성과 신용관리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반복해서 도산에 빠지는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가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울산시 선수단을 위해 체육발전기금 500만 원을 울산시 체육회에 전달했습니다. 김임식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 회장은 울산시 체육회 박소흠 회장 직무대행에게 500만 원의 체육발전기금을 전달하고 선수단을 격려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는 매년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울산시 선수단을 위해 체육발전기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국 청년 디딤터 입주기업인 아트맨 연구소가 에너지경제신문이 주최한 2021 대한민국 기후경영대상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아트맨 연구소는 기상기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는 기술을 개발해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국 청년 디딤터는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문을 열었으며 현재 6개 기업이 입주해 입주 6개월 만에 4억 1천만 원 상당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활발한 사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영남알프스와 비영남알프스 등산로 200여 곳을 소개하는 블로그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직 울산향토사 연구회장이자 기획재정부와 울산시 등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김원 씨는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영남알프스 97개 등산로와 비영남알프스 120개 코스를 소개하며 소요 시간과 거리 등에 대한 정보를 올렸습니다. 특히 각각의 등산로 사진과 함께 등산로 주변 역사 유적지와 설화 등 스토리텔링까지 실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가면전이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제18회 무룡 아트 페스티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과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와 피지와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를 비롯해 태평양 지역 섬나라의 전통 가면과 조각 800여 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작품들은 한국축제연구소 대표 연구원이자 가면 수집가 김정환 박사가 지난 20여 년 동안 현지에서 직접 수집한 작품들로 국내에서는 쉽게 만날 수 없는 색다른 가면들입니다. 울산 지역 전문 대학들의 2022학년도 수시 1차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과학대학교는 2022학년도 신입생 수시 1차 모집 결과 모집 정원 1,390명에 7,711명이 지원해 5.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도 수시 1차 경쟁률 5.39대 1에 비해 소폭 상승한 수치로 춘해보건대학교도 정원 내 594명 모집에 6,262명이 지원해 평균 10.54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지난해 경쟁률 9.21대 1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